핸드폰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클릭합니다. 재생 속도를 클릭하여 영상 속도를 조절하시어 듣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북 요양갈매기 박쌤입니다. 들어보면 쓸데있는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2 호흡기계 강의 및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호흡기계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 호흡이 시작되는 비강, 인두, 후두, 기관,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관지와 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흡기계는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설하는 가스 교환을 담당하고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안엔 작은 털 모양의 선모가 있습니다. 기도 속의 점액은 숨을 들이마실 때 함께 들어온 이물질이 더 이상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점액에 붙은 먼지 등의 이물질은 선모가 이동시켜 기도 밖으로 배출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모세혈관 속 혈액은 갖고 있던 탄산가스를 폐포해주고 폐포에 있던 산소는 다시 가져가는 거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관지 벽에는 점액을 분비하여 기관지를 보호하고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점액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후 선모 운동으로 쌓여있는 점액과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또 기관지 끝에 달려있는 폐포, 허파과리라고도 하죠. 이 허파과리에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흡기를 통해 혈액 내 산소를 공급하고 호기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를 가스 교환이라고 합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각 주요 질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노화에 따른 특성은 시험 빈도율이 높으므로 잘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하여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고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가스를 교환하는 공기주머니가 탄력성이 저하되므로 폐의 순환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 호흡 근육이 위축되고 근력이 약화되어 호흡이 증가하게 될 때 많이 움직이거나 운동하게 될 때 쉽게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관련 그림을 보시면 호흡을 할 때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잘 느껴보시면 우리가 숨을 쉴 때 몸이 들썩들썩 하게 되죠. 어깨도 움직이고 가슴에 있는 근육도 움직이게 됩니다. 횡격막이나 늑골,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이러한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기침 반사와 선모 운동의 저하로 미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기침 반사는 폐에 이르는 기도 내벽의 자극으로 기침이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 막 기침을 하게 되죠. 살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게 기침 반사입니다. 또 선모 운동은 코를 통해 들어온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반사나 운동이 저하되면 미세물질을 쉽게 걸러내지 못해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이 음식을 먹다가 식도로 내려가지 못하고 기도로 흡인이 될 때 흡인성 폐렴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1.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 탄력성의 증가 2. 선모 운동의 저하 3. 호흡 근력의 증가 4.
기침 반사의 증가. 5. 기관지 내 분비물 저하. 정답은 2번 섬모 운동의 저하입니다.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어서 폐활량이 저하되고 쉽게 숨이 차고, 섬모 운동의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쉽게 걸러내지 못하니까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호흡 근력이 감소되어서 폐활량이 저하되고 쉽게 숨이 차고, 기침 반사의 저하로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해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기계 감염이 증가하게 됩니다. 2.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침 반사의 감소. 2. 폐활량의 증가. 3. 섬모운동의 증가. 4. 폐포의 탄력성 증가.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1. 기침 반사의 감소입니다. 기침 반사의 감소로 미세물질들을 쉽게 걸러내지 못해 호흡기계 감염이 증가하게 됩니다. 폐활량의 감소로 쉽게 숨이 차고, 섬모운동이 감소하여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쉽게 숨이 차고,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4.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섬모운동의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 섬모운동의 감소입니다.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기계 감염이 발생하고 폐활량이 감소해서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기침 반사가 감소하여 호흡기계 감염이 증가하게 되고, 호흡 근력이 감소하게 되어서 호흡 증가 시 쉽게 피로하게 됩니다. 주요 질환, 독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특히 유행을 하죠. 38도씨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호흡기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바이러스성 감염이에요. 그래서 급성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계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죠. 주요 증상으로는 38도씨 이상의 고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 기침,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이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예방하게 됩니다. 필요시 열나거나 통증으로 인한 해열 진통제,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매년 1회 독감을 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천식, 2. 독감, 3. 빈혈, 4. 결핵, 5. 신부전. 정답은 2. 독감입니다. 2. 만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이란 정상적이던 기관지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점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다. 관련 요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연에 의한 노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주요 증상으로는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를 동반한 심한 기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계 감염이 주요 증상입니다. 치료 및 예방, 효과적인 심호흡과 기침으로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하게 됩니다. 가래를 묽게 하는 거담제,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근육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진행이 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도 감소하여 조금만 음식을 섭취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숨이 찬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 번 음식을 나누어서 식사하게 합니다. 원인이 되는 담배를 금연하고 공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경우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가습기 아니고 공기청정기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기관지의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6.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찬 음식은 차게 먹는다. 2.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3. 방향제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한다. 4. 습기가 많은 날씨에 외출을 즐긴다. 5. 기관지 확장제는 증상이 없을 때만 사용한다. 정답은 2.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입니다. 지나치게 차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고 방향제가 호흡기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제 사용은 피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기관지 확장제는 좁아진 기도를 넓힐 수 있으므로 처방받은 기관지 확장제는 적절히 사용합니다. 제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의 효과적인 가래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해열제를 투여한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4.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5.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3.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해열제는 고열이 있을 때만 투여합니다.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호흡기 질환에는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상체를 올린 반앉은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서늘한 기후는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8.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심호흡과 기침으로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하게 합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창문을 열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차가운 공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호흡곤란 시에는 똑바로 누운 앙하의 자세보다는 상체를 올린 반앉은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좁아진 기도를 넓혀줍니다. 3. 폐렴.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 등을 흡입하게 되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데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을 폐렴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흡인성 폐렴입니다.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침 반사나 섬모 운동이 저하되어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근육통,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화농성의 가래. 화농성의 가래는 노랗게 센 노란 가래를 화농성의 가래라고 하죠. 센 노랗다 못해 약간의 초록빛을 띠기도 하죠. 또 마른 기침이나 짙은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입니다. 치료 및 예방. 세균이 원인일 때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고 바이러스가 원인일 때에는 증상에 따라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 통증으로 인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하기 편한 반자위 자세를 취해주고 효과적인 기침과 심호흡으로 가래를 배출하게 하여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줍니다.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습도를 유지해주고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합니다.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을 금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환절기 이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에서는 1회 접종, 연 1회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관지 벽이 부어 좁아지는 기도의 협착이 원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기관지 천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앞서 배운 만성 기관지염도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질환인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만성 기관지염은 오랜 시간 동안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점점점 좁아져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이고 천식은 어떠한 관련 요인들에 의해서 흡인이 되었을 때 이러한 자극 물질에 대해서 기도의 벽이 부종이 생기고 협착이 생기는 거죠. 평상시 안정적이거나 문제가 없을 때는 정상적인 기관지 벽을 보이다가 자극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기도가 좁아지는 상태를 천식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감기, 비염과 같은 염증,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긴장감, 봄철에 많은 꽃가루 알러지, 또 진먼지, 진드기, 침구류 같은 데 많죠. 또 동물의 배설물이나 털, 곰팡이가 원인이 되고 공기의 오염, 또 자극적인 냄새,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의 차이예요. 공기의 온도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환절기 때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천식 증상이 높아지게 되죠. 또 노화에 따른 폐기능의 감소가 천식의 원인이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립니다. 들어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게 들리죠. 이렇게 기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곤란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극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점액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호흡곤란이 오니까 당연히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게 되고 기관지의 근육이 경련이 되거나 수축이 되어 호흡곤란이 오는 기도 경련이 일어나고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 천식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이므로 심한 호흡곤란이 있을 때에는 운동하기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여 호흡곤란을 예방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약물을 흡입하면 좁아진 기관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기관지를 넓혀준다. 이처럼 기관지 확장제는 천식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죠.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처방받은 약물은 정확하게 투여해야 하고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원인이 되는 담배나 벽난로, 먼지, 곰팡이 등은 피하고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갈 때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고 침구류의 원인이 되는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여하고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기관지 확장제 흡인기 사용 순서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 1.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든다. 2.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쉰다. 3.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문다. 4.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1회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누른다. 5. 3에서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6.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내쉰다. 7.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린다. 8. 흡인기 뚜껑을 덮는다. 9. 하루에 한 번 이상 뚜껑을 열고 흡인기의 플라스틱 통과 뚜껑을 흐르는 물에 씻는다. 9.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 운동 4. 기관지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 5. 고양이 목욕시키기입니다. 금연, 복식호흡, 가벼운 실내운동, 기관지 확장제 투여는 천식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이고 고양이 목욕시키기는 악화 요인입니다. 악화 요인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흥분, 꽃가루, 차고, 건조한 공기 등입니다. 시 꽃가루에 노출된 대상자가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내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결핵 2. 비염 3. 천식 4. 후두염 5. 흉막염 정답은 3. 천식입니다. 10일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시킨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해마다 폐렴구균을 추가 접종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흡인을 금한다. 정답은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입니다. 바닥에 카펫이나 차고 건조한 공기는 천식의 유발 요인이 됩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에 접종합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독감 예방 접종이죠. 운동 시작 전에는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여 호흡곤란을 예방합니다. 5. 폐결핵.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결핵균의 호흡기계 감염,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질환으로 인한 만성 질병의 악화, 면역 억제제의 사용입니다. 증상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가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3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밤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해열이라고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감이 오고요. 끈적끈적한 점행성, 화농성, 혈액이 섞인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객혈은 혈액이 섞인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해내는 증상을 객혈이라고 하고요. 농흉은 여기 자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농이 차는 거예요. 고름이 차는 것을 농흉이라고 합니다. 호흡곤란과 함께 흉막에 염증이 생기는 흉막염의 합병증이 동반됩니다. 치료 및 예방, 결핵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장장애나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과 같은 부작용을 관찰해야 합니다. 또 항결핵제는 간독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와 결핵균이 사멸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객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검진하게 되고 가래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또 호흡기 질환이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꼭 알아두기,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 약이고 약의 양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용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기본적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길죠. 이 약을 매일매일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호흡곤란이 있고 객혈도 있고 가래 객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다가 약을 드시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어서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서 줄여서 먹거나 중단하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항결핵제를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약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균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게 되고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핵이 더욱 악화되는 거죠. 약에 내성이 생긴 균들이 다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약제로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2차 약제, 1차 약제보다 더 독하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145조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꼭 알아두기 보겠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시에는 옷소매로 가리셔야 합니다. 손에 묻은 균이 다른 물건에 묻어 결핵균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매로 가리던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므로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해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정답은 젖은 마스크는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므로 재활용하지 않는다를 설명한다 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우리 표준교재 102페이지에도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는 보호자의 강요가 있다면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였습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대상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창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에게 이 사항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리셔야 합니다. 12.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치될 때까지 격리시킨다. 2. 바이러스성 만성 질환이다. 3. 오전에 고열이 있다가 오후에 해열이 된다. 4. 호전되지 않으면 약을 중단한다. 5.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을 관찰한다. 정답은 5.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을 관찰한다입니다. 폐결핵의 치료는 치료 시작 후 임상 증상이 호전이 될 때 약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후 객단 검사에서 결핵균의 비활동성, 그러니까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거나 약제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격리가 종료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라 결핵균에 의한 폐염증성 질환입니다.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 식은땀과 함께 해열이 됩니다. 호전이 되지 않으면 1차 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1차 약이 듣지가 않고 부작용이 있고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 2차 약으로 변경이 됩니다. 13.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의심이 되는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킨다. 2. 서비스를 중단한다. 3. 결핵 예방 접종을 한다. 4. 1개월 이후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게 한다. 정답은 4. 1개월 이후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입니다. 대상자와 접촉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흉부 방사선 촬영과 객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정확한 검사와 격리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상자의 증상이 호전이 되고 격리가 해지되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결핵 예방 접종은 신생아 시기에 1회 접종을 하게 되고 성인기에는 2주 이상의 기침이 있을 시 결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보호장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14.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입니다. 항결핵제에는 간독성이 있으므로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2주가 아닌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매일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복용량을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의로 중단하거나 임의로 복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2주간의 집중 격리 입원 치료 후에 검사 결과에 따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 약제이고 약의 양이 많으므로 처방된 양만큼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써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2. 호흡기계 강의 및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문제까지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원큐패스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표준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정밀하게 분석한 원큐패스 요양보호사 CBT 모의고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원큐패스 아카데미 홈페이지 또는 원큐패스 공식 블로그나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